여러분, 글로벌 브리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때 영국의 아주 야심찬 비전이었죠.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떤가요? 온통 위기잖아요. 그럼 과연 이 원대한 포부가 지금의 현실과 딱 마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영국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오랫동안 세계 무대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제 구호 활동 같은 걸로 그 영향력을 보여주곤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역할이 지금 아주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영국의 딜레마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음은 글로벌하게 세계로 뻗어나가고 싶은데 현실은 어떠냐? 국내에서는 재정 압박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밖으로 뻗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주머니를 꽉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핵심 문제가 뭔지 명확해지죠? 생각해보세요.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강대국인데 쓸 수 있는 돈이나 자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온갖 위기가 계속 터져나오고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지금 영국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바로 전략적 딜레마라는 겁니다. 이 문구 한번 보세요. 더 작고 더 현대적이며 더 효과적인 부서가 되기 위하여.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 영국 외무부의 공식적인 혁신계획 목표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게 그냥 돈 없으니까 줄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몸집을 줄여서 더 날렵하고 강하게 만들겠다는 일종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이죠. 작지만 강하게. 딱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영국 안으로 돌려볼까요? 구체적으로 정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8.3%. 와,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그냥 예산이 좀 줄었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모든 정부 부처를 통틀어서 가장 큰 삭감폭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의 외교를 책임지는 최전선이 지금 얼마나 빡빡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이 숫자 하나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예산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줄어듭니다. 인력을 최대 25%, 그러니까 4명 중 1명꼴로 줄일 계획이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아예 영국 외교 조직의 판을 새로 짜겠다는 의미예요. 이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온 거죠. 아, 여기서 잠깐 ODA라는 용어를 짚고 넘어가야 이야기가 쉬워져요. 이게 뭐냐면 공적 개발 원조, 쉽게 말해서 해외 원조 예산입니다. 영국이 이 예산을 국민 총소득의 0.5%에서 앞으로는 0.3%까지 줄이겠다고 하거든요. 이것 역시 영국의 국제적인 역할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영국의 또 다른 자존심이죠. 바로 바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로 불렸잖아요. 과연 그 명성이 지금도 유효할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와, 현실이 바로 보입니다. 1위, 2위가 파나마랑 라이베리아인데 숫자가 압도적이죠? 근데 영국은 쭉 내려와서 세계 24위입니다. 예전 명성을 생각하면 정말 지금 얼마나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여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방금 본 그 추상적인 순위가 현실에서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한때 전 세계 바다를 누비던 그 영국 국기 유니언 잭을 단 배들이 이제는 전 세계 화물 수용량의 0.5%밖에 차지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많이 변했죠. 물론 영국 정부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세 가지 카드를 꺼내들었죠. 첫째, 톤세 개혁으로 세금 부담을 확 줄여주고, 둘째, 친환경 선박 기술 같은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셋째, 새로운 자유항에 만들어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도약을 위한 계획이죠. 자,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략을 바꾼 영국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마침 최근에 거의 동시에 터진 세 개의 국제 위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시험대가 된 셈이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21세기의 유럽 한복판에서 벌어진 국가 대 국가의 전면전이죠.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영국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영국이 정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군사 지원에만 거의 11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얼마인가요? 엄청나죠? 그리고 비군사적인 지원에도 53억 파운드, 인도주의적 지원에도 수억 파운드를 투입하면서 말 그대로 전방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지원이 단순히 돈이나 무기만 보낸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훈련시킨 거죠. 무려 6만 2천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영국이 직접 훈련시켰습니다. 이건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동맹의 깊이를 보여주는 아주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위기는 우크라이나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은 국가가 아니라 무장단체가 문제예요.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하는데 이게 그냥 그 지역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무역의 동맥을 위협하는 일이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알 수 있어요. 2023년 11월에 후티 반군이 공격을 시작하니까 바로 다음 달에 다국적 함대가 꾸려지고요. 그리고 곧바로 1월에는 영국이 미국과 함께 직접 공습에 나섭니다. 아주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한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위기입니다. 이건 또 앞에 두 개와는 달라요. 바로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군사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는 구호 활동이 가장 시급한 문제죠.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했냐?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해군 함정을 보내고 키프로스에서 배로 구호품을 보내는 길을 열고 또 돈도 지원하고요. 심지어 공군 수송기로 상공에서 구호품을 떨어뜨리기까지 했죠. 요르단이 만든 육로도 지원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영국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파트너 국가들과 힘을 합쳐서 이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죠. 이게 바로 영국의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글로벌 브리튼의 미래, 그 새로운 전략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더 표적화되고, 더 민첩하게, 그리고 동맹에 더 의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처럼 전 세계 모든 일에 다 나서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문제에만 힘을 집중하고 상황이 바뀌면 아주 빠르게 대응하고 그리고 혼자 힘으로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동맹국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영향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더 작고 더 빠르고 더 협력적으로 바뀐 글로벌 브리튼의 새로운 플레이북. 과연 지금처럼 하루가 다르게 불안정해지는 이 세상에서 이 전략만으로 충분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가 내려야 할 몫인 것 같습니다.